욕실 거울 앞에 선 은숙의 손이 천천히 배 위로 올라갔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턱선이 예전 같지 않았죠. 45세. 갱년기라는 단어가 처음 입에 올랐을 때만 해도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체중계 위의 숫자는 5kg이 늘어 있었어요. 운동도 했고 식사량도 줄였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 재훈의 목소리가 욕실 문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도 거울 보고 있어? 그렇게 봐도 안 빠져.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침 식탁에 차려진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어요. 20년을 한결같이 차려온 밥상이었죠. 재훈은 숟가락을 들더니 은숙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먹을 거야? 돼지처럼. 은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밥그릇에는 고작 반 공기도 안 되는 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안 먹었는데. 안 먹은 것처럼 보여. 거울 좀 봐. 얼굴이 점점 둥그러지잖아.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옆집 영미 씨는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몸매가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 비교당하는 순간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욕이 싹 사라져버렸죠. 은숙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5살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당신을 아내로 맡게 돼서 나 정말 행복해요. 그때의 재훈은 다정했어요. 은숙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고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죠.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재훈이는 좋은 사람 같지만 혹시 모르니 내 신부는 당분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재훈 오빠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1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밤에 잠을 설치는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면서 땀이 비 오듯 흘렀죠.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 다음엔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핑 돌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갱년기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체중 증가도 흔한 일이에요. 그럼 이 몸무게는 제 잘못이 아닌 건가요? 물론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재훈에게 설명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갱년기? 그게 살찔 핑계가 돼?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이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재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회사 동료들이 자기 마누라 자랑하는데 나만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노력할게. 노력? 넌 노력하는 척만 하잖아. 진짜 노력하면 살이 빠지지. 은숙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걸었어요. 저녁엔 필라테스 학원에 다녔죠.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박 부장 부인 봤는데 정말 날씬하더라. 너도 저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냐? 재훈은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과 은숙을 비교했습니다. 김대리 와이프는 애둘 낳고도 몸매 유지하던데. 비교당할 때마다 은숙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갔어요.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이 정성껏 차린 식탁 앞에서 재훈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면 너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당신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어.
좋아하는 반찬? 나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 너랑 다르게 나는 자기 관리하거든. 재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은숙의 그릇에 덜어주더니 말했습니다. 너도 이 정도만 먹어. 더 먹으면 안 돼. 45세 여자가 남편한테 식사량을 통제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나도 배고픈데. 배고프면 물 마셔. 그게 다이어트야. 은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눈치 보이는 일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은숙은 남편이 잠든 후 부엌에 내려가 찬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달랬어요. 밤 11시 재훈이 코를 골며 잠든 후에야 은숙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나, 뭘 잘못한 걸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20년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자식은 없었지만 그것조차 탓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갱년기로 몸이 변한 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호르몬이 변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친구 미희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새벽에 누굴 깨우겠어요. 결국 혼자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재훈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재훈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이 냄새는 뭐야?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 향수 냄새겠지. 왜? 재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의심하는 거야?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거울 좀 봐. 남편 잡아둘 자신이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보기 싫어? 보기 싫다기보다는 옛날 내 모습이 그립지. 예쁘고 날씬했던 그때. 재훈은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말했죠. 은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시어머니의 손편지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뜯는 은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며느리, 요즘 재훈이가 집에 오기 싫어한다더구나. 네가 살이 쪄서 남편이 창피하다고 하더라. 여자가 몸 관리 못하면 남편 마음이 떠나는 법이야. 정신 차려라.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살이 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었죠. 하나뿐인 아들 잘 챙겨야지. 이래서야 되겠니?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누구 하나 자신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은숙이 고등학교 동창 미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희야, 나 지금 좀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희는 곧바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카페에서 만난 미희는 은숙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미쳤구나. 갱년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정말 내 잘못인가 봐. 야, 정신 차려. 내 잘못이 아니야.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미희가 은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이 이해를 못해주면 설명을 해줘야지.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설명해도 소용없어. 핑계 댄다고만 생각해. 그럼 차라리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미희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어져 있다니? 응. 네가 계속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살면 병 걸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미희의 말을 곱씹었어요. 주말 오후 재훈이 거실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숙 씨,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존댓말로 바뀐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한 달 드릴게요. 그 안에 살 빼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시든지 선택하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나가라고? 2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 20년? 그 20년 동안 당신이 뭘 해줬는데요? 애도 없고 이제는 몸 관리도 안 하고. 재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대단한 일인가요? 다른 집 와이프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다들 몸매는 유지하더라고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아니, 재훈 씨.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에요. 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죠. 침실에 들어간 은숙은 옷장을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옷을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나가야 하는 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겼어요. 많은 걸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작은 가방 하나로 정리되는 거였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은 대부분 집안 살림에 썼으니까요. 이걸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부은 눈, 초췌한 얼굴, 그리고 5kg 늘어난 몸.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았죠. 가방 지퍼를 잠그고 은숙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적셨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뒤에서 재훈이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 미희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밤늦은 시간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찜질방이라도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갑자기 비를 피할 수 있는 편의점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은숙 씨. 맞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누구? 빗물에 흐릿해진 시야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 오빠. 고등학교 동창 강진우였어요. 정말 은숙 씨 맞네요. 이 밤에 왜 여기서? 그것도 이렇게 비를 맞고?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우산을 은숙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아, 그냥 나왔어요. 이 시간에 가방까지 들고 무슨 일 있어요? 진우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은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일단 비부터 피하죠. 근처에 제 차가 있어요. 진우는 은숙의 가방을 들어주며 앞장섰어요. 차에 탄 은숙은 히터 바람에 몸을 녹였습니다.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할래요? 저기 24시간 카페가 있는데. 진우의 제안에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카페로 들어서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흠뻑 젖은 머리, 번진 화장.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진우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진우는 은숙을 마주보며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시절 은숙은 정말 빛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고 외모도 아름다웠죠. 그런데 지금 앞에 앉은 은숙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은숙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결혼하고 주부로 살고. 은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혼하셨구나.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진우는 은숙의 표정에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를 읽었어요. 오빠는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서울대병원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요. 이사장이요? 대단하시네요. 은숙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는 은숙의 손을 보았어요. 갈라진 손, 거친 피부. 집안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했죠. 은숙 씨,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그 말에 은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은숙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로 인한 체중 증가, 남편의 구박, 모욕적인 말들. 남편이 한 달 안에 살을 빼든지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도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은숙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숙 씨, 갱년기 체중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호르몬 변화 때문이죠. 진우는 의사로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걸 남편도 이해 못해요. 핑계라고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상이에요. 진우의 말에 은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오늘 밤은 제 병원 게스트하우스에서 쉬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진우의 제안에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진우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은숙을 다시 만났죠. 진우 오빠 오랜만이에요. 환하게 웃던 은숙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날 밤 동창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숙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진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이었어요. 술에 취한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위험해. 은숙의 외침과 함께 누군가 진우를 밀쳤어요. 쾅. 은숙이었습니다. 진우 대신 차에 부딪힌 건 은숙이었죠. 은숙 씨. 진우는 쓰러진 은숙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은숙은 석 달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왜? 나를 구해준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때 은숙이 웃으며 말했죠. 진우는 그날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스트하우스에서 눈을 뜬 은숙은 깨끗하게 정돈된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은숙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진우의 목소리였죠. 식당에서 마주한 진우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제 갱년기 클리닉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세요. 제가 이사장이니까 특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폐를 끼치는 거예요. 은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숙 씨 20년 전에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은혜를 이제야 갚는 거예요. 진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건 별일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한텐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발 도움을 받아주세요. 진우의 간곡한 부탁에 은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또 흘렀어요. 서울대병원 갱년기 클리닉은 최첨단 시설로 꾸며져 있었어요. 담당 교수가 은숙의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많이 불균형하시네요. 갱년기 중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살이 찐 건 정말 갱년기 때문인가요? 물론입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신진대사가 30% 이상 떨어졌어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은숙은 울컥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예요.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호르몬 치료, 영양관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진우는 최고의 의료진을 배정해줬어요. 은숙 씨, 제대로 치료받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진우 오빠. 정말. 친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은숙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잘 자게 됐고 감정 기복도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편해질 수 있는 거였구나. 은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재우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은숙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안 돌아올 건가? 처음엔 며칠 나갔다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고 빨래도 쌓여갔죠. 은숙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한 거였나? 그제야 아내가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회사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재훈 씨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은숙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지만 자존심이 사과를 가로막았어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살찐 건 사실이잖아.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재훈의 회사 생활도 꼬이기 시작했어요.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왜 이렇게 진행이 느려요? 상사의 질책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은숙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김대리, 요즘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실적이 떨어지자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번 달까지 실적 회복 못하면 인사 조치 있을 수 있어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소주를 샀어요. 혼자 집에서 마시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은수가 어디 있어? 연락 좀 해봐. 술에 취해 중얼거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훈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숙이 웃으며 밥을 차려주던 모습이 보였죠. 깨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재훈의 회사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60대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김재훈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은숙이 어머니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모님. 어떻게 여기를?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집을 나갔는데요. 집을 나갔다고요? 왜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당신이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은숙의 어머니 한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다면서요? 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여기서는 여기서 말 못할 짓을 해놓고 재훈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여사가 명함 하나를 꺼내 던졌어요. 한승그룹 회장 한선미.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승그룹. 그 한승그룹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승그룹은 국내 10대 재벌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네. 제가 한승그룹 회장 한선미예요. 그리고 은숙이는 제 외동딸이죠. 한 여사의 말에 재훈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어요. 그럼 은숙이가 재벌 딸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20년 전 제 딸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도록 허락했죠.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진작 제 딸이 진짜 사랑으로 결혼하길 바랐어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보고 한 여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나요? 제 딸을 어떻게 대했죠? 재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갱년기로 5kg 쪘다고 집에서 쫓아냈다고요? 돼지라고 불렀다고요? 한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한 여사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그날 밤 재우는 인터넷으로 한승그룹을 검색했어요. 한선미 회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성이 맞았어요. 은숙이가 정말 재벌 딸이었다니. 20년 전으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처음 은숙을 만났을 때 친정 얘기를 물어봤었죠.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은숙은 항상 친정 얘기를 피했어요. 결혼할 때도 친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해외에 계셔서 그렇게 얼버무렸죠. 재우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숙은 명품 하나 사지 않았고 비싼 곳에 가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평범한 주부로 20년을 살았죠.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아마도 돈 때문에 결혼했을지도 몰랐어요. 은숙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였죠. 진짜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우는 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김대리 부장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임원진이 모두 모여 있었죠. 김대리, 한승그룹에서 우리 회사와의 협력 계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유를 아세요? 당신 때문이래요. 저 때문이요? 한승그룹 회장님 따님이 당신 부인이라면서요? 그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 그게 우리 회사 매출의 30%가 한승그룹과의 거래인데 이게 끊기면 회사가 휘청거려요.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사표 쓰세요. 네. 회사가 망하기 전에 당신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재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거였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끝났어요. 나가세요. 재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온 재우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대출 상환 독촉 안내. 회사를 잃으니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거실만 그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은숙에게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돼지처럼 먹지 마. 거울 좀 봐. 살 빼든지 집 나가든지. 얼마나 잔인한 말들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미안해. 은숙아, 정말 미안해. 핸드폰을 꺼내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은숙아,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아파트 관리비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치 밀린 관리비 납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우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일주일 후 재우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은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소문 끝에 은숙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걸 알아냈죠. 은숙아. 병원 입구에서 나오는 은숙을 발견했습니다. 은숙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재훈 씨, 은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재훈 씨. 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20년간 당신 곁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죠.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은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숙아. 재훈이 다시 불렀지만 은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진우가 차에서 내려 은숙을 맞이했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3개월이 흘렀어요. 은숙은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죠. 은숙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마운걸요. 20년 전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은숙은 어머니 한선미 회장과도 관계를 회복했어요.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다 딸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었는데 내가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어.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은숙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훈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이혼이 성립됐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구나. 판결문을 받아든 은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승그룹에서 은숙에게 임원직을 제안했습니다. 딸아, 이제 내 능력을 펼쳐볼 생각 없니?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충분히 똑똑하고 유능한 아이야. 은숙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6개월 후 은숙은 한승그룹 문화사업부 이사로 임명됐어요. 첫 출근하는 날 거울 앞에 선 은숙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이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부탁드려요. 은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20년간 집안일만 하며 묻어뒀던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해준 팀원들 덕분이에요. 퇴근 후 진우와 차를 마시는 시간이 일상이 됐어요. 은숙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렇죠? 저도 느껴져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진우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은숙은 한승그룹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승진했어요.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무료 클리닉 사업을 시작했죠. 많은 여성분들이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세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재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클리닉을 찾은 한 여성이 은숙에게 말했어요. 이사장님, 제 남편이 저를 뚱뚱하다고 구박해요. 은숙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제 잘못이 아닌가요? 네.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받는 게 처음이에요. 은숙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은숙의 든든한 친구로 곁에 있었어요. 은숙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어느 봄날 은숙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4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죠. 재혼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요.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그에게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에 집중했죠.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겉모습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겠죠. 은숙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을 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